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까지 보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고 특히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비운 류미진 총경은 상황실이 아닌 집무실 대기는 관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과 발언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교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인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임재 전 서장, 우선 사고 전후로 CCTV가 공개됐을 때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나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좀 차량을 고집해서 뒤늦게 도착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11시 이전에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새롭게 또 밝혔거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 네. 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네. 11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 용산경찰서장은 사실 그 용산구 내의 상황에 대해서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시에나 보고를 받았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특히나 서울경찰청의 이 경찰청이 이 사장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2번이나 요청했다, 2~3번을 요청했다 그랬는데 기동대를 요청할 정도였다 그러면은 네. 이미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상당한 경력 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일 날은 그 상황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서장 입장에서는 현장에 그 경찰을 보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예측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전으로 보고를 받든지 전화로 보고를 받든지 어떤 형태로도 보고를 받아야죠. 근데 전혀 보고를 받지 않고 11시나 됐어야 보고를 받았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경찰의 보고 체계가 그렇게 붕괴가 되어 있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 이전에 기동대를 요청할 정도라면 밤 11시에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좀 철저히 보고 체계가 갖춰져야 할 텐데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내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늦게 보고를 받게 된 걸까요? 잘못된 소장이죠. 아, 네.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동대 요청까지 했는데 서울청에서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이태원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청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와라 라고 해서 갔다 하더라도 모든 촉각은 다 용산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태원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고가 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그 촉수를 그쪽에 두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현장 지휘관은.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산서의 그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엉망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서장 또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 대한 질서 유지라든지 뭐 어떤 그 경비 문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 전체가 이태원에 그 많은 인원이 운집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관심은 영 다른 데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로부터 경찰의 책임은 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용산 경찰서장은 그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자칫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런 비겁한 상급자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네,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경찰의 관심은 첫 번째로는 시국 집회를 꼽을 수 있죠. 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많은 기동대가 배치돼 있고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배치돼 있고 농담 삼아서 한 얘기라고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진보 보수 갈등이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뭐 이런 비슷한 농담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그런 일반 민간인들이 정치적인 색깔 없이 즐기는 이런 자리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도 상관없다. 안전 이런 거는 뭐 그분들 개인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그 내에는 경찰에서 대통령과 또 핵심인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날 거기에서 일종의 그 함정 수사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약 어떤 단속 건수를 얼마나 버릴 수 있을지, 성과를 얼마나 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바로바로 경찰서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복과장이 바로 옆에 붙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 정보계장은 사실 스스로 지금 그 뭐 목숨을 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정보계장 이런 하급자한테 전가되는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아마도 그분께서 책임감도 느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미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사건 처리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개탄스럽고, 그렇게 진행돼서는 향후에도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경찰 지휘부 그리고 경찰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행안부, 여기에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할지를 먼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책임을 피하는, 꽁무니를 빼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 마약 단속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 전개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업무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마약범죄 수사대에서 하는 겁니다. 경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날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면은 마약 수사대 넣지 않고 경비 질서 유지하는 경비대를 넣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상적인 경찰의 업무 범위 내에서 마약 수사대가 나가서 마약 범죄를 수사한 것이지, 그것과 이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좀 더 진전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집회 문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재 서장도 그날 당일날 촛불 집회가 용산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용산까지 이제 거리 행진을 해봤고 9시 넘어서 이제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현장 투입됐는 건데, 그 촛불 집회 만약에, 이건 만약이죠.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시위가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 경찰 경력을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헬로윈 축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경찰 기력을 좀 그쪽에다 더 많이 배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집회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 경찰력이 너무 소진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경찰력을 좀 올바른 곳에, 좀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곳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신경을 써야지, 경찰력을 너무 소진을 하고 있다, 우리 공권력을 너무 소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회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이 참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판단, 그리고 행안위 보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인되듯이 경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붕괴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당연히 저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서 저는 정부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마약 수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의 상황 판단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가야 되는데 왜 마약 수사를 최우선에 두느냐라는 그런 판단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마약 수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이런 경찰의 보고 체계 붕괴라든가 이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스템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경찰 이 보고 시스템 개편하지 않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럼 용산서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이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현 정부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참. 아이 참. 네. 그러니까 전 정부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정부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안전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그리고 각 개별 지휘 책임 라인마다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왜 경질했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경질합니까? 사건마다 주요 책임 라인에 있는 장관들 왜 경질합니까? 그것은 정치적, 도의적,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데 위임받은 대통령이 저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영어 문구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그 문구를 갖다가 뭐 집무실에다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책임은 나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런 당연하지 않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동의합니다. 정치의 책임 반드시 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상부층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이제 현 정부의 지금 태도인 것 같은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당연히 158명이라고 하는 우리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숨졌는데 책임 안 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휘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단지 이제 이런 책임 부분을 떠나서 이걸 마치 희생자들을 갖다가 정치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수준 낮은 이제 그런 행태는 보이지 말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경찰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가 더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 수사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국정조사 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특검을 얘기하는데 국정조사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국회에서 이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야외로 천막 당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왜 여기에 국민을 끌어들이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169석의 거대 야당 아닙니까? 언제든지 국정조사 국회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천막 당사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서명을 받자. 이게 그 속셈이 저는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국민을 끌어들이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야기 전개가 많이 돼서 저도 이번 주말에 국정조사 서명운동 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래서 하냐면 당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동의해주면 돼요. 우리
그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이지만 이 책임 국회에서 함께 밝혀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필요합니다라고 응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정쟁으로 번질까 봐서 안 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만 동의하면 아유 바깥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뭐로 서명운동합니까? 동의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동의를 안 한다 해서 뭐 민주당에서 안 할 겁니까? 169석 가지고 당연히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단일.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국민의 동의를 동의를 겁니까? 받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국민의 동의를 받아 나가는 과정이 두려우시면 국정조사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 내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4년 동안의 내 권한, 5년 동안의 내 권한을 맡겼는데 왜 자꾸 나한테 서명해달라고 그래? 피곤하거든요. 이것은 곧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운동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죄송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게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주시면 국민도 안 피곤하고 바깥에서 그 찬바람 맞으면서 서명운동 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빤한 속셈 아닙니까? 저는 왜 국민들을 끌어들입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동의한다라는 지표가 아마 찾아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사실 압박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이태원 참사를 돌아보자, 조사해보자, 그리고 국민께 보고하자라는 국정조사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네. 현재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희생자들의 마음을,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자들의 지금 아직도 가슴 속에 있는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명단을 공개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 저는 그 언론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위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매체에서 지금 명단을 희생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매체들은 그 희생자들에게 갑질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명단 공개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원하지 않으면은 이메일로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아버지다, 엄마다 지금 그걸 갖다 증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거예요.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적어도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순수성에 의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필요 없이 계속해서 주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명단 공개, 그거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매체들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유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제될 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그 두 매체는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국민들의 비판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비판의 목소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향소를 운영하고 추모를 하면서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 없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었고 대구 지하철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다 그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 됐어요. 그 정보를 언론에서 알려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저희 충남에 있는 한 청년 희생자가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언론에서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것을 어디서 확인시켜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병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년들의 주검을 확인해야 했던 그런 부모들의 그런 처참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처음부터 그런 안내를 안 해주느냐. 방송이라도 나왔으면 우리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애매하게 죽은 그런 그 안타까운 청년들의 주검까지도 우리가 안 봐도 되는데 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혹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명단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것을 전 성장이라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그 명단 그 공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럼 그 전에 그 유족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가? 과연 공무원들이 그 유족들에게 이 사진과 영정을 놓고 명단 공개하면서 합동 분향소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했을까요? 저는 제가 아는 분들로부터는 단 한 분도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경찰 또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명단 공개와 관련돼서 어떠한 한마디 제안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태원 참사의 정치 쟁점이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바는 이런 거죠. 이 참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 참사를 어떻게 다른 국면으로 이동시킬까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어떤 그 목적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여러 아니고요. 가지 이러저러한 말씀으로 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긍정성보다는 부정성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곧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각과 반대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명단 공개 과거에 했습니다. 언론사들도 정말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속보 경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병원에서 명단 받아서 경찰에서 명단 받아서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희생자들 클로즈업 다 했습니다. 사연들 막 소개하고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그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언론사들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언론사들 희생자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합니다. 언론사 스스로가 해보니까 이렇게 희생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보도로 인해서 보도로 인해서 희생자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희생자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희생자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전혀 그런 수준에 지금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언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좀 성숙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정치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그 아픔을 갖다가 헤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희생자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정쟁화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정쟁화돼서는 안 되죠. 예. 다만 이 참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 이것이 정치권에 부여된 책임이다. 지금의 책임이다. 예, 라는 것은 네. 뭐 현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참 것입니다. 이 명단 공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참사 공방은 여야에서도 계속 강화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수사 이후에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상민 장관의 경질에 대한 부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다라고 말한 게 그러면 수사 이후에 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상민 장관인들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백지 사표를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본인이 이제 재난 컨트롤 최고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규명할 부분은 규명을 하고 또 원인을 찾을 부분은 원인을 찾고 하는 그 과정에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술할 부분도 진술해야 되는 거고 국회 나가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얘기하고 수사기관에 나가서 얘기할 부분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안 수사 그렇겠습니까? 이후에 좀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게 악수를 하면서 좀 다독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일상적인 인사 칠해신지 아니면 잘 버티고 있어라는 격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장관의 자세가 지금까지 안 보여졌는데 그 백지 사표를 냈다 뭐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표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 냅니다라고 하는데 전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백지 사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 느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은 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내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보였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버텨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장관도 스스로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제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대통령께서 내 한 팔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고생했어 라는 것이 오히려 잘 버티고 있어 라는 격려의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였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참 민주당에서는 정부 책임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24일까지 기한을 예고했거든요.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다면 좀 강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24일까지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야당은 다 동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하니까 사실 장외에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만 동의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불편함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현재 국민 여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정조사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참사로부터 그리고 현재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단독 국정조사를 결정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여당 단독 국정조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적 부담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다면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별 변동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전 정말 이렇게 웃긴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바닥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간 지지율이 더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율 30% 내외? 저는 이것에서 더 빠지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였던 국민들이요. 반대 여론이 20% 내외 정도 됐습니다. 더 이상 일 못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빠지면. 그래서 참사가 있음에도 지지율 안 빠진다.
라는 말씀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그 위로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민들 감정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여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동의하시면 이러저런 그 골치 아픈 일이 없을 텐데 왜 동의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왜 빠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요. 국정조사 야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속셈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국정조사 가면은 정쟁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만한 그런 제도적 문제점을 찾는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의들 불러내서 야단치고 고통치고 하는 그 이상의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정진상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조금 옮겨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는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그 국회의원님들이 소통관에 나가서 대형 판례를 준비를 해서 기자들한테 정진상의 혐의에 대해서, 정진상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를 좀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범죄 혐의자를, 개인의 범죄 혐의자를, 그것도 뇌물 혐의자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비호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누가 국민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국회에 보냈습니까? 국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국정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한 개인의 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표를 하고 숙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그런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지금 그것도 개인 비리 아닙니까? 그게 국정과 관련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나서신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국정조사 안 하면 진정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 활동이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요. 뭐 이번 이 건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야당의 당원들이 100만이 넘는 당원들이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동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당대표로서는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약 80% 정도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방탄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안 되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전에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정진상 씨 혐의로 우리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방탄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무능할 거기 때문에, 민생 못 살필 거기 때문에, 경제 어려운 거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검찰 수사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수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기획 수사들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우리 선거 때부터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수사하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러 주장을 모두가 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라고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들이 지루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루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왜 또 얘기하냐면 말이죠.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법안 77건 제출했는데 0건입니다. 하나도 협조를 해준 게 없어요.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법안과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법안 한 번도 통과된 게 없습니다. 뭘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야당 지금 발목 잡기 예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지금 전혀 협조를 안 해주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언론에 계실 때 토론을 이끌으셨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해가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협조를 안 한다, 법안에 대한 협조를 안 한다. 안타깝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 또한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권한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저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내밀 대상이 누구죠?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손을 내미는 것은 무릎 꿇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내미는 것은 그야말로 협치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협치하자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법안 통과도 시켜주고 예산 통과도 다 시켜주면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왜 정부 탓을 하느냐라고 말할 거 뻔히 보입니다. 그때 다수당이 민주당 아니었느냐라고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도가 숨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협치 좀 해주세요. 지난번 대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에 대한 미움 이건 좀 버리시고 미워도 손잡고 함께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될 협치의 대상 파트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 국민들의 대표다라는 인식 속에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속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난센스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교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